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폐청산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조 회장 급소 적폐청산 희생자 몇 명째인가. 멸경신문은 항공산업에 족적 남기고 떠난 조양호 회장. 이런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네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죽음도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죽음에는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인 질병이라든가 개인의 건강 사유도 있을 테고 여부의 충격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이 병을 악화시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적폐청산이 원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적폐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공 재벌 총수만의 성과나 노력의 산물은 아니죠. 수많은 항공 노동자들의 장시간 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아왔던 수많은 항공 노동자들, 항공산업에 관련된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1962년에 교통부 산하 대한항공공사였죠. 정부 공기업이었습니다. 69년에 민영화라고 한 이름으로 한진그룹에 넘겨준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마치 대한항공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청근로자 가사도우미로선 경호처장 갑질 아닌가. 문화일보는 청지원의 경호처장 가사도우미 의혹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제노동이 있거나 사적으로 직원에게 노동을 시켰거나 또 부당노동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적 책임의 수준은 그 내용을 판단 수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아니면 행정적 책임이든지 도적 책임이든지 거기에 따르면 된다 생각합니다.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4.3 보선 민심 깔아뭉개고 문재 장관들도 강행 임명, 중앙일보는 캠코더만 살리고 청와대는 아무 책임도 안 지나, 동아일보는 김현철, 박영선 임명 강행으로 민심 역주행한 청와대, 매일경제신문은 김현철, 박영선 임명 강행 이래서 협치되겠나. 지금 장관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입니다. 7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은 자진 사퇴하고 1명은 지명 철회를 했는데 5명을 임명했죠. 그 중에 2명에 대해서 이제 유독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 통일 정책 노선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 같고, 박영선 그 장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법 부정에 대한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나 노선상에 반대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유권자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그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회 스스로 자랑하는 일하는 국회법 부끄럽지 않게 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고 또 고액의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이 합당한 일을 해야죠. 정치활동이든지 입법활동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가진 자들이나 자본가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이런 정치를 일삼는 경우에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G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세계 최초라는 5G 최고 서비스도 준비한다. 매일경제신문은 퍼스트 5G에 걸맞는 서비스 안정화 시급하다,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세계 최초 탓에 서둘러 개통하는 바람에 이 하부 구조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도심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20배나 빠르다고 하는
그런 5G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불만이 표출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한다는 이유로 통신료를 높이고 결국 높은 가격의 새로운 이 기기를 교체하도록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은 소비자 수탈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의 뿌리 임시정부 100주년 사료부터 되찾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실한 자료, 당연히 부실했겠죠. 독립운동 과정에서 또 해외로 비난과 도피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소실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주년을 맞이해서 부실한 자료를 보충하고 또 이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100년 전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주를 옹호하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KDI도 공식화한 경기 부진, 재정 살포 구실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라는 거죠. 투자를 통해 그러나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늘리더라도 수출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비력, 즉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벌 대기업을 지원해서 투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 재벌에게 주는 돈은 이건 마치 지원이고 이 국민들에게 복지가 됐던 재정금 인상이 됐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됐던 일반 국민들이 지원하는 돈은 살포다, 재정 살포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르노 삼성차 노조 갑질 파업에 협력업체들 피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질은 자본이 노동을 상대로 하는 행위죠.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은 원청이나 정규직이 아니라 사실상은 자본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의 갈등과 대립을 부각시켜가지고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 수탈, 이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에 걸린 외교의 중장기 목표는 있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가 러시아 단기 현안에 급급하고 나라 장래 내다보는 긴 안목은 없다. 이걸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 중국, 러시아의 단기 현안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종속적 한미 동맹에 얽혀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균형 있는 4강 외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거액 투자한 회사에 성소 판결 헌법재판관 왜 지명했나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명을 철회해야죠. 그런데 현재 인재풀로 볼 때 정도의 차이일 뿐 적격자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물론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후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전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이 후보들 선정하는 걸 보면 투기라든가 정관 예우 문제, 부당한 수임료 문제 할 것 없이 불법과 부정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인재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번 장관 임명에서도 보듯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지금 지명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 약속했듯이 5대 기준, 7대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이 카트라인을 통하지 못하는 사람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 정치적 선언이나 공약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런 조항에 걸리면 음주운전 이래든 이래든
이렇게 이런 전과가 기록이 있으면 아예 후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위장 전입, 뭐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라든가 또 가차명으로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예 후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법을 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장관이나 합법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모두 중앙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받을 때부터 이러한 조건이 있는 자는 아예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탈원전 뒤 한전 배전 예산 급감과 거지는 산불 책임론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성속초 산불의 발화가 전신주 개폐기 부분의 불꽃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면서 마치 이 고성속초 산불이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벌어진 일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전신주 개폐기가 나갔다면 교체할 일이죠. 그리고 이걸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전 예산 부족하다면 당연히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 예산이 줄어서 이 개폐기를 교체할 수 없었고 그 한전 예산이 줄은 이유가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논리 비약이자 정말 이거야말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